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4부 음악치료 모델 제13장 창조적 음악치료 4. 창조적 음악치료에서의 주요 개념 음악적 본성과 음악의 힘에 대한 스테이너의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로돌프와 로빈스는 개인의 건강한 본성을 의미하는 음악 아동을 창조적 음악치료의 기본 개념으로 정립하였고 음악을 단순한 치료적 도구가 아닌 치료적 수행자로 간주하였다. 개인을 성장시키는 충분한 음악적 경험과 환경을 제공하는 치료사의 임상적 음악성 또한 중요시하는 창조적 음악치료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음악아동과 제한아동 음악아동은 창조적 음악치료 안에서 치료사와 치료적 동맹을 맺게 되는 개인의 음악적 본성으로서 모든 개인 안에 존재하는 선천적 음악성이 여러 장애와 장애를 넘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창조적 음악치료의 독특한 기본 철학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음악아동은 음악적 경험에 반응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참여를 원하고 음악을 기억하고 음악적 표현을 즐기는 내부자의 일부이며 음악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모든 아동 안에 존재하는 음악아동이 깨어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류적이고 개방적 환경이 요구되고 음악아동의 활발한 활동은 아동의 인지적, 표현적 능력의 발전을 수반하며 자기 발견, 자기 표현, 자기 실현을 촉진한다. 근래에 들어 음악아동은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기 위해 음악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호모 뮤지쿠스란 개념으로 확장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아동과 대치되는 개념인 제한아동은 개인의 창조적 본성의 발현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와 장애들을 의미한다. 제한아동은 음악아동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창조적 음악치료에서 치료사는 음악과 음악적 활동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음악아동과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음악적,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음악아동을 일깨우고 자극하고 독려함으로써 제한아동을 극복하고 성장과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음악아동은 제한아동 안에 갇혀 활동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음악아동과 제한아동 모두 내부자의 일부분이므로 음악아동이 오랫동안 장애아동에 갇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경우 아동의 발달은 제한적, 부분적 또는 기형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창조적 음악치료에서 치료사는 음악을 통해 제한아동에 갇힌 음악아동을 깨우고 활성화시키고 확장시켜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음악아동의 활성과 확장을 통해 새로운 자기가 형성되며 이때 제한아동은 옛 자기로 변화한다. 2. 치료로서의 음악 음악은 기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태도의 변화, 주의력의 변화 등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체다. 그러므로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의 음악은 단순히 치료사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수단이나 통로가 아닌 치료 그 자체로서 사용된다. 즉, 음악이 치료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음악은 가장 중요한 표현, 교류 및 개입의 주체인 것이다. 로돌프가 음악이 개인의 모든 내적 경험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듯이 음악은 개인의 정서적, 신체적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음악의 변화는 곧 개인의 변화로 간주된다. 따라서 창조적 음악 치료 안에서 음악적 목표가 곧 음악 외적 목표, 즉 임상적 목표와 유관하다. 음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이 치료의 핵심을 이루며 음악은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유발하고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해 노돌프는 음악 치료의 핵심은 음악과 음악에 반응하는 인간의 능력 안에 존재하며 치료사는 음악으로서 아동의 음악적 반응을 제한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아동을 의미 있고 소중한 음악적 경험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임상 현장에서 치료사를 이끄는 것은 음악 그 자체이므로 치료사는 음악의 힘에 대한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러빈스는 로돌프 러빈스 치료사 훈련 과정에서 네 안의 음악을 믿어라, 네 안의 음악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라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는 음악이 지니는 힘에 대한 믿음이 치료사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제한적이거나 다소 느린 반응을 인내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음악의 힘에 대한 신뢰 및 연구가 동시에 강조되므로 훈련과 임상 과정에서 음악의 요소들을 활용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3. 임상적 음악 음악과 음악적 경험이 치료사의 개입과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일어나는 1차적 장소로 간주되는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치료사의 임상적 음악성이 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치료사는 임상적 음악성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임상적 음악성은 직관, 통제된 의도, 표현적 자발성, 조직적 음악 구조, 창조적 자유, 임상적 책임 등으로 구성되는데 직관과 의도, 자발성과 조직성, 자유와 책임 등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이 상호 절충적이고도 상호 견제적인 역할을 하며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임상적 음악성을 통해 치료사는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에 자신을 개방시키고 음악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자신과 음악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사는 임상적 음악성의 각 요소들을 균형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직관이나 창조적 자유에 비해 임상적 의도나 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치료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융통성이나 개방성이 없는 음악의 일방적 또는 강요적 제공이 될 위험이 있으며 반대의 경우엔 치료가 아닌 단순한 즐거운 활동이 되어버릴 소지가 있다. 따라서 치료사는 임상 현장에서 매 순간 자신이 언제, 어떻게, 왜 음악을 창조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가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 창조적 음악치료 임상 연구의 특징, 현상학적, 질적 연구. 개인의 내적 성장과 변화를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로 생각하는 창조적 음악치료는 임상 사례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선호한다. 연구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로 녹음된 각 세션을 세세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클라이언트의 외적 행동에 관한 객관적 기술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원인을 다각도로 탐구한다. 그리고 관찰하는 행동에는 음악적 행동도 포함되며 이에 대한 음악적 원인도 고찰된다. 이는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음악 그 자체가 치료적 수행자이기 때문이다. 즉 치료는 음악 안에서 그리고 음악적 존재로서의 클라이언트, 치료사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외적으로 관찰되는 음악적, 비음악적 행동들과 함께 감정이나 내적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되는데 이는 어떤 행동을 하였나 보다는 어떤 행동을 왜 어떻게 하였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자에 맞추어 북을 한 번 쳤는지 10번을 쳤는지보다는 북을 한 번 치더라도 어떻게 쳤는지, 의욕에 넘치는 표정으로 쳤는지, 자신 있게 쳤는지, 조심스럽게 쳤는지, 웃으며 쳤는지, 마지못해 쳤는지 또는 무성의하게 쳤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북을 억지로 10번 치는 것보다 의욕적으로 한 번 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횟수나 시간 등의 숫자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의 연구 목표는 치료 효과의 일반화와 객관화가 아니고 개개인의 독특한 내적, 외적 성장과 변화 과정을 자세히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치료적 관계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치료사의 내면적 통찰 능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질적 연구의 한 예인 사례 연구는 치료 상황 안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실과 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각 클라이언트의 고유한 성정과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객관적 사실에는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행동적, 언어적, 음악적, 정서적 표현 및 교류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해석에는 투사, 동일시, 전이, 역전이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무의식적 역동 탐구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례 연구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치료사의 변화와 성장 과정에 대한 탐구가 된다. 5. 치료 목표 및 과정. 모든 음악 치료가 그러하듯 창조적 음악 치료는 예술과 과학의 접목이다. 즉 치료사는 음악의 예술적 창의성과 심미적 감각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접하는 동시에 녹음된 각각의 세션의 기록,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사정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치료사는 들은 각 세션 후 비디오 녹음된 세션 1시간 정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인덱스 과정을 거치며 다음 세션을 준비한다. 이러한 기록, 분석 및 토론 과정을 통해 치료 목표는 지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언어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발달장애 아동들과의 임상에서 출발한 루돌프 라빈스의 음악 치료는 음악적 개입이 언어적 개입을 우선하는 음악 중심 음악 치료로서 치료사의 개입이 음악 안에서 이루어지며 클라이언트의 변화 과정은 언어적 반응이 아닌 음악적 반응을 통해 확인된다. 즉 음악이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따라서 음악 외적인 통로를 통해 아동을 치료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치료 목표.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의 1차적 목표는 행동의 수정이나 학습이라기보다는 음악 아동의 창조적 힘을 통한 내적 성장과 발전이다.
로돌프와 라빈스가 그들의 치료 목표는 일반화보다는 개인의 내적 성장임을 분명히 했듯이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외적 변화보다 내적 변화가 보다 궁극적인 치료 목표가 된다. 그러나 창조적 음악 치료가 행동 수정이나 학습에 대한 목표를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도 클라이언트에 따라 행동의 수정, 강화 및 학습은 주요 치료 목표가 되며 음악 안에서의 성장과 변화가 일상생활이나 학습 현장에까지 확장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즉,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외적 변화 그 자체보다는 내적 성장에 따른 외적 변화를 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며 외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내적 성장이나 변화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2. 치료의 기본 형식. 성인 개별 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료에서 보통 2명의 치료사가 팀이 되어 세션을 진행하는데, 주 치료사는 피아노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음악적 교류를 담당하고 협력 치료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음악 안에서 최대한으로 반응, 표현, 교류하도록 도와준다. 개별 치료인 경우엔 보통 음악을 담당하는 치료사가 리더 역할을 하며, 집단 치료의 경우엔 클라이언트들과 물리적으로 보다 가깝게 교류하는 치료사가 리더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여러 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창조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하여 즉흥 음악을 사용하는데, 창조적 음악 치료가 즉흥 연주를 선호하는 데는 창조성의 극대화 이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다. 첫째, 즉흥 음악은 클라이언트에게 최소한의 음악적 기술이나 배경을 요한다. 즉, 창조적 음악 치료의 기본 개념인 음악 아동만이 요구된다. 음악 치료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은 여러 장애적 요소들로 인해 대부분 음악적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치료사는 즉흥 음악 안에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의 음악적 능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음악적 교육을 받지 못한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음악적 표현 및 교류가 가능해진다. 둘째, 즉흥 음악은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의 표현적 자유를 제공한다. 음악의 즉흥적 경험은 미리 구조화되어 있는 음악의 재창조 경험과는 달리 클라이언트의 창조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허용한다. 즉, 클라이언트는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서 제한적 자유가 아닌 스스로 틀을 창조할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를 가진다.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자유 안에서 그 자신의 음악을 창조하고 또 그 음악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이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주 1회 시행되며 한 세션은 보통 30분이 기준이지만 성인의 경우엔 50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아동들과의 세션은 인사노래로 시작해서 작별 노래로 끝나게 되는데, 인사노래에서 작별 노래까지 각 세션의 임상적 목표에 따라 다양한 악기와 목소리를 이용한 즉흥 연주, 미리 작곡된 곡 연주, 음악극 등의 활동이 이어진다. 세션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임상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창조되기도 하고 이미 작곡된 곡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이미 작곡된 모든 곡들과 임상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창조된 곡들을 완성시켜 창조적이고 교류적으로 재사용된다. 3. 치료사의 자격 요건. 음악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치료사의 음악성과 음악적 능력이 매우 중요한 치료적 요소로 사용되므로 치료사의 음악적 소양에 대한 기준이 다른 음악 치료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로돌프 라빈스의 음악 치료사가 되려면 자유로운 피아노 또는 기타 연주가 가능해야 하며, 더불어 목소리의 사용에 두려움이 없을 정도의 성악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소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음악에 거부감이나 당혹감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접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치료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과 일정 기간 동안 정신역동적 음악치료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는 경험이 요구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자신의 무의식적 역동에 대한 통찰력 훈련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4. 치료 과정. 창조적 음악 치료의 치료 과정은 행동치료나 인지행동치료와는 달리 명확한 목표와 단계에 따른 기법 설정, 철저한 목표 달성, 효과의 객관적 입증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는 치료의 목표와 계획의 달성과 효과 입증 등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경험과 변화 그 자체가 더 유의미하고 각 개인의 고유한 내적 경험이나 변화를 객관적 또는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믿는 창조적 음악 치료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창조적 음악 치료의 과정은 경험적, 개인적, 주관적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일반화된 치료 기법이나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치료사는 클라이언트와 매 순간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고 함께하고 경험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내적 성장을 통한 외적 변화를 유도하며 임상적 목표나 계획 또한 임상적 이유만 분명하다면 세션 진행 중에도 즉석으로 수정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창조적 음악 치료의 과정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가진다. 1. 음악적 진단.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첫 면접과 진단도 음악 안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면접 시에는 여러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치료사는 음악이 개인의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나타낸다는 창조적 음악 치료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음악적 경향과 소양과 더불어 강점과 필요한 점을 파악하게 된다. 첫 면접에 대한 기록에는 클라이언트의 이름, 나이, 성별, 진단명 등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음악적 경향 및 표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며, 이러한 음악적 진단을 통해 치료 목표들이 수립된다. 2. 임상 및 치료적 목표 설정.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임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음악적 목표가 수립된다. 즉, 음악적 목표는 임상적 목표와 연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잉 행동 장애 아동의 치료에서 다양한 빠르기와 샘여림 그리고 리듬 패턴이 있는 치료사의 음악에 맞추어 북을 치도록 돕는다 라는 목표는 단순한 음악적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과잉 행동을 자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른다 라는 임상적 목표의 음악적 표현인 것이다. 또한 미리 작곡된 곡을 반복 학습하여 완벽히 연주하도록 한다라는 음악적 목표는 반복 학습을 훈련하고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 향상을 돕는다라는 임상적 목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임상적 목표들을 위해 음악적 목표들을 수립하여 하며 음악적 목표들을 통해 임상적 목표들을 달성한다. 3. 음악적 접촉, 관계 형성 및 개입.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와의 접촉은 음악 안에서 음악을 통해 이루어진다. 접촉은 신체적, 물리적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영혼적 만남을 의미하는데,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음악 감상을 통한 수동적 만남보다는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공동 음악 작업을 통한 적극적 만남을 추구한다. 치료사와 클라이언트는 적극적 접촉을 통해 교류하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표정, 시선, 자세, 행동, 감정 등에 대한 치료사의 음악적 반영과 반응이 접촉의 주요 방법이 된다.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거나 경우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자발적 참여는 치료의 필수 조건이 되며, 치료사는 음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러한 능동적 참여와 접촉을 통해 치료사와 클라이언트는 음악적,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음악 안에서의 관계 형성은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음악, 치료사와 음악, 클라이언트의 음악과 치료사의 음악 사이에서의 관계 형성도 중요한 치료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그리고 음악 간의 관계 형성은 경우에 따라 치료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관계 형성 외에 다른 요소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음악 안에서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음악 안에서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면 치료사는 음악을 통해 여러 임상적 목표들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임상적 개입에는 접촉하기, 참여시키기, 표현하기, 교류하기, 위로하기, 지지하기, 반영하기, 안정시키기, 자극하기, 격려하기, 강화하기, 도전하기, 끌어내기, 조직하기, 장려하기 등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개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촉과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 노돌프와 라빈스는 음악과 개인 간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비로소 본격적인 음악 치료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조적 음악 치료는 음악적 접촉, 관계 형성 및 개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즉흥 연주를 사용하는데, 이는 즉흥 연주가 매 순간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촉발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즉흥 음악 연주를 통한 창조적 경험은 클라이언트의 잠재성, 즉 음악 아동이 활성화되는 장소다. 음악은 언어적으로 불가능한 표현도 가능케 하며 때론 모호하고 미묘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더 나아가 음악은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를 말해주며, 개인의 음악은 그 자신의 무의식의 상징적 투사다. 즉, 음악적 요소들은 자신의 무의식적 요소들의 상징적 표상인 것이다.
각각의 음악적 요소는 성격의 특정한 면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며 음악적 과정은 심리적 과정과 부합된다. 이와 같은 믿음 위에서 로돌프 라빈스 치료사들은 음악 안에서 그리고 음악을 통해 클라이언트와의 치료적, 음악적 관계를 형성하고 클라이언트의 내적, 외적 성장을 돕게 된다. 4. 평가. 루돌프 라빈스 치료사들은 모든 세션을 녹음 또는 녹화한 뒤 자세히 분석하고 기록한다. 이러한 과정은 각각의 클라이언트와의 치료에 대한 평가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기록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평가는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이다. 클라이언트의 내적 변화가 반드시 외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며 외적 변화가 반드시 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외적, 내적 변화와 성장에 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내적 변화와 성장에 보다 큰 의미를 두는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 내적 변화와 성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폐아와 특수아동을 위한 행동 평가 척도와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평가 척도를 개발하였다. 클라이언트 치료사 관계 척도는 임상 실제 현장의 발달에 대한 사정과 그에 따른 치료 목표 설정을 위한 단계적 척도로서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참여와 저항 반응을 함께 평가한다. 음악적 교류 척도는 음성, 악기, 신체 등의 세 가지 반응 범주를 통하여 보여지는 음악적 교류를 평가하는 척도다. 음악적 반응 척도는 음악적 반응에서의 구조적, 표현적 요소들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악기를 통한 리듬적 반응과 노래 형태의 반응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세 척도들 중 현재 로돌프 라빈스 치료사들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치료사 관계 척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이언트 치료사 관계 척도.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간의 관계 형성의 발달을 7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1단계에 근접할수록 음악 활동에 관계된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하며 7단계에 가까이 갈수록 보다 활발한 음악적 반응과 관계 형성 능력 발현을 의미한다. 참여도. 창조적 음악 치료에서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음악적 반응에서 표현되는 적극적인 상관계이므로 참여도의 각 단계는 음악적 상호 반응 정도를 나타낸다. 1단계에서는 상황 인지와 수용의 결여와 같은 다양한 자폐적 행동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행동들은 2단계에서 사라진다. 3과 4단계에서는 적극적 개입을 통한 관계 발전이 일어나며 상호적 음악 활동을 통해 긍정적 상호 교류와 개인 고유의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4단계부터 5, 6단계에 이르면서 자신감, 즐거움 등이 더해지고 음악적 교감과 같은 사회성이 현저히 발달하며 마지막인 7단계에서는 안정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참여가 나타난다. 저항. 클라이언트의 반응들이 모두 참여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철수나 적극적 거부에서 회피, 강요, 고집과 독립성의 표현으로 변화하며 나타나는 저항은 클라이언트 치료사 간의 관계 발전에서 저해 요소인 동시에 참여 결과물이기도 하다. 즉 클라이언트들의 저항은 중요한 치료의 도구로 인식되고 저항의 단계는 참여도의 단계와 병렬적 형태로 나타난다. 채점. 클라이언트의 반응과 부합되는 여러 단계의 전체 10점을 적절히 나누어 부여한다. 세션에서의 참여와 저항의 정도에 따라 주된 행동이 보였던 단계에 점수를 부여한 후 각 단계와 그에 부여된 점수를 곱하고 전체의 수를 더한 후 10으로 나누어 점수를 낸다. 이 점수는 클라이언트의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참여도와 저항을 따로 계산하여 참여도와 저항의 다른 단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나 오디오로 녹음된 세션을 관찰한 후 음악 활동을 통한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전체 10점 중 단계 3의 참여도와 저항의 각 2점씩, 각 2점씩, 단계 4의 참여도에 5점, 단계 5의 참여도에 1점을 주었다면 4 참여도 2 더하기 저항이 곱하기 3, 단계 3 더하기 5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5는 37, 1을 10으로 나누면 3.7, 즉 1에서 7까지의 단계에서 평균 3.7 정도의 관계 형성을 나타낸다. 또 참여자와 저항을 따로 평균을 낼 경우는 참여도 3.1, 저항 0.6의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참여도가 저항도에 비해 약 5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